경제학자인 저는 이럴 말을 많이 합니다. 복싱은 경제학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경제를 함께 공부해갈 오철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원초적인 인간 활동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거다라는 선입관이 들게 하죠. 오늘부터 경제학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강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서 복싱 경제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경제학자로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 성과를 학회에서 논문이나 발표를 통해서 다른 훌륭한 경제학자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책을 써서 대중과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활동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경제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운동 가운데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복싱입니다. 복싱은 참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경제학자로서 바라보는 복싱은 더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자주 빗대어 말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런데 경제학자인 저는 이럴 말은 많이 합니다. 복싱은 경제학이다. 인생이 왜 마라톤이죠?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42.195km를 완주하고 나면 한번 달려볼 만했다고 느낍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듯이요. 복싱은 왜 경제학일까요?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 중에는 소유욕 혹은 무력이라고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은 또한 파괴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제압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런 욕망들은 그냥 두면 그 자체로는 야만입니다. 이 야만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죠.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데 상대를 파괴하고자 하는데 필연적으로 뭐가 따를까요? 위험이 생깁니다.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 가지려고 하는 대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상대편을 때리고 싶습니다. 근데 상대는 반격을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반격합니다. 나에게도 반드시 데미지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것을 적정한 선에서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은 경제학과 복싱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욕망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큰 접근에서도 효율성이라고 하는 작은 접근에서도 경제학과 복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저는 어려서는 아마추어 복서로서, 나이가 들어서는 선수들을 가르치는 프로복싱 트레이너로서 복싱을 접할 때마다 경제학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너무도 많이 접합니다. 복싱과 경제학이 이렇게 닮아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렵게 느껴지셨던 경제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경제학과 복싱의 기본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학문과 스포츠로 만드는 스킬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혀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경제 생활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계시고요. 복싱을 배운 적 없어도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듯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효율성이라는 스킬 하나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일방적으로 때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의 반격이 있을 거니까요. 때리려고만 하면 반드시 그 경기는 집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냐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말도 복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리라고만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공격과 방어를 제대로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효율적 배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싱 선수들은 아침에 로드워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줄넘기를 하죠. 섀도우를 합니다. 이때 운동의 핵심은 스텝입니다. 손이 아니라 발이죠. 이렇게 몸을 워밍해 주고 맨 마지막에 가서야 샌드백을 칩니다. 복싱인데 체력과 발 그리고 몸 전체를 움직이는데 전체 시간의 3분의 2를 할애해야 합니다. 복싱은 주먹으로만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몸 전체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핵심 원칙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것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2017년 복싱계 무패의 전설 메이웨더와 MMA 최고 슈퍼스타 맥그리거의 경기에서 모든 복싱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4라운드를 버티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4라운드 넘어가면서 맥그리거의 가드는 점점 내려갔고 10라운드의 가드를 들어올릴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맥그리거는 메이웨더에게 KO당합니다. 맥그리거의 펀치력이, 체력이, 그리고 방어력이 메이웨더에게 그렇게 KO를 당할 정도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맥그리거의 하나하나의 능력치는 절대 메이웨더에게 뒤처지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장착하는 데에는 메이웨더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우리가 자원이 풍부한가요? 우리가 원래 잘 살았던 나라인가요? 불과 70년 전에 엄청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배고픈 입만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15회에 걸쳐서 복싱 경제학이라는 영상으로 경제학을 새롭게 재미있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을 넘어 많은 분들에게 인생을 설계해감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한 복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싱을 제대로 알아서 복싱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고 70년대, 80년대처럼 많은 챔피언이 다시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게 제작되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